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위례 송파 공공분양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고덕 강의는 연기됐는데 여기는 예정대로 오늘 잘 나왔네요. A1-5블럭 그리고 A1-12블럭 여기 둘 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민간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보다가 이거 SH고 보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중요한 부분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다 아파트 지어진 거 아시죠? 여기가 거의 후분양입니다. 3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8월쯤에는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금 계획이 조금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1-5블럭과 A1-12블럭의 평면도랑 단지 배치도는 어떤지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지에 대한 입지 분석이나 향후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당첨 커트라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앞전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도 달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19일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특별 공급은 기간 추천 철거미는 11월 30부터 12월 1일까지, 다자녀 신혼부부는 11월 30일, 노부모 생애 최초는 12월 1일에 청약을 받습니다. 다자녀랑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랑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순위는 12월 10일 목요일날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6일에 있어요. 입주 예정은 21년 8월 예정입니다. 여기가 거의 후분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계약 체결 날이 3월달이에요. 3월에 계약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입주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쓰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자, 공급 내용을 보면 5블럭 같은 경우 최고 지상 25층까지 올라옵니다. 18개 동 1282세대, 12블럭은 지상 28층, 5개 동 394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서울시 송파구죠.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걸립니다. 전매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는 5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금 계획을 잘 짜셔야겠죠. 이게 현재는 공공분양에만 거주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2월 19일 이후에 나오는 민간 분양 물량들은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시점에 전세를 못 주면 가용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청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을 보면 세대 주여야 하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 모두가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내역이 없으셔야 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그리고 24회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위례는 66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을 배정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5배수로 뽑고요. 여기는 전 물량이 84, 85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점 100%, 추천 물량은 없습니다. 여기가 후분양 단지인 만큼 계약금 20%, 그리고 중도금 20%, 그리고 나머지 잔금 60%를 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총 20%가 나와요. 원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40%가 나오는데 중도금 자체가 2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자, 우선 5블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블럭 같은 경우는 66부터 84 타입까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청약할 때는 타입별로 청약을 하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평면별로 청약을 합니다. 여기 같은 평면끼리는 제가 같은 색깔로 묶어놨습니다. 만약에 70에 청약을 하게 되면 이 A, B, C, D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신청할 때 66, 70, 75, 80, 84 중에서 하나를 넣으시면 나머지 타입은 알아서 당첨이 되는 겁니다.
자, 66 같은 경우는 보통 26평, 72, 27에서 28평 정도, 75가 한 30평 정도 됩니다. 80이 한 31, 2평, 그리고 국민평형 84가 33에서 3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평당 2천만원 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발코니 확장비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싼 거는 100만원, 뭐 300만원, 비싸봤자 한 300만원 선이네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도 다 더한 가격이 평균 뭐 2천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추천 물량은 없습니다. 추천 물량 없어요. 잘못 나왔어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는 생애 최초 추천 물량만 있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입니다. 66 타입이 47, 35, 58, 90개, 90개 이렇게가 있습니다. 물량이. 그 다음으로 12블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입변이 아니라 평형별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64부터 84까지 있네요. 분양가는 비슷하게 평당 2천만원 선에서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역시 굉장히 저렴하죠. 여기도 5블럭하고 12블럭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가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4 추천 물량이 21개, 74가 38개, 84가 39개가 있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 보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평면이 뭐 A 나왔다, B 나왔다 이렇게 뭐 정신없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이 동호수별로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위에 분양가 한 것도 이게 층이 조금씩 차이 나서 가격이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보통은 최고가 분양가를 적는데 여기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이 1705동 703호로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대충 6억 5천 정도로 잡고 계산을 해드릴게요. 우선 3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3월에 계약금 20%는 무조건 필요한 돈입니다. 이 20% 금액은 있으셔야 돼요. 한 1억 3천 정도. 그리고 중도금 20%는 중도금 대출이 웬만하면 나옵니다. 신용불량자 아니고서 중도금 대출은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20%, 그리고 잔금 때 60%를 내셔야 됩니다.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죠. 계약금만 있으면 어차피 중도금도 나오니까. 그래서 입주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잔금 60%를 치는 입주 시기에 얼마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 당시에 KB 시세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의 감정가가 10억이라고 보면 자, 9억까지 3억 6천이 대출이 나오고 9억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는 2천만원, 총 3억 8천만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양가에서 이 대출 가는 금액을 빼면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총 2억 7천만원이 필요하죠. 이 계약금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순수하게 내가 필요한 금액이 2억 7천만원입니다. 또 만약에 입주 시점에 감정가가 15억이 아슬아슬하게 안되게 측정이 되었어요. 9억 밑으로 3억 6천, 그리고 나머지 6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1억 2천, 해서 총 4억 8천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분양가에서 빼면은 1억 7천만원만 있으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입주 시점에 감정가가 15억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분양가 6억 5천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요. 15억이 초과하면. 그래서 대략적으로 입주 시점에 감정가가 얼마나 될지 예상을 해보시고 이 가용자금이 되시는 분들만 청약을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입주 시점에 이렇게 돈을 못 내면 SH에서 다시 매입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자, 팜플렛을 보면서 평면도랑 단지 배치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여기로 전화하시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볼게요. 여기가 5블럭 같은 경우는 하나건설이 들어오죠. 하나건설이 이제 꿈의 그린입니다. 여기도 뭐 1군 건설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블럭이 그렇고 12블럭 같은 경우는 지능기업, 효성그룹의 계열사죠. 지능이면. 그 건설사 도급 순위가 아마 52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52위고 하나건설이 한 10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만 봐도 5블럭이 더 좋죠. 5블럭이 또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봐도 5블럭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단지 이름은 정해졌네요. 위례 포레샤인 17단지 15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입주 시기는 21년 8월. 자, 이렇게 세대수가 구성이 됩니다. 자, 또 내려보면 여기 입지 설명은 또 다시 안 드릴게요. 거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송파구에 속하기도 하고 위례 노른자 땅이 이쪽이죠. 위신선이 개통되는 여기가 노른자 땅인데 거기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학교도 더 가까이 있고 송파권하고도 가까워서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또 내려서 5블럭의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남쪽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으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반듯하게 세워서 사진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남쪽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여긴 거의 남양, 남서양, 이쪽 뒤로 갈수록 약간 남서양에 가깝고 밑으로 갈수록 남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남동향도 이렇게 조금씩 있죠. 여기도 남동향, 여기도 남동향. 남동향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남서향, 그리고 또 남향인 단지 배치도입니다. 아무래도 탁 트인 이쪽 라인이 좋겠죠.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낮은 층 같은 경우는 14층, 높은 층은 25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25, 16, 1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우선 가장 작은 66A, 여기는 183세대가 있네요. 동 라인을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밑에 라인은 좋아 보이네요. 여기가 3베이입니다. 3베이의 마통풍은 잘 되는 구조고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방은 D자 주방으로 빠져 있고요. 70A는 조금 더 커졌죠. 조금 더 커지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60세대의 단지 라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70B 같은 경우도 이쪽 라인에 배치되어 있고 총 60세대. 여기도 3베이입니다. 3베이 비슷하죠. 70C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13세대밖에 없고 이쪽 끝에 위치해 있네요.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자, 70D도 비슷하죠. 70D도 70C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3베이 무난한 평면이에요. 자, 75A로 가면 75A부터는 드레스룸이 생깁니다. 안방에. 그 전까지는 드레스룸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죠. 많이 작죠. 어쨌든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이나마 생깁니다. 75A로 가면. 75는 167세대. 여기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75B 같은 경우가 타워형이네요. 타워형. 여기가 56세대고 타워형 중에서도 환기가 좀 가능한 양창이네요. 양창.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안방보다 이 침실 여기가 더 커요. 보통은 안방이 더 큰데 여기는 침실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방이 더 크게 되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드레스룸도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0A도 3베이입니다. 여기도 이상하게 침실 2가 더 크게 나왔어요. 안방보다. 희한합니다. 여기 48세대 단지 라인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80B도 3베이. 드레스룸 조그맣게 있고 80C도 거의 비슷합니다. 48세대, 66세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80D 비슷하죠. 82는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네요. 이것도.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되게 잘게 이렇게 잘라놨네요. 타입을. 80F도 2베이 타워형입니다. 여기도 침실 2가 훨씬 크죠. 안방보다. 다음이 84A입니다. 84A 여기도 3베이입니다. 이게 3베이가 안 좋은 게 여기 침실 2 같은 경우는 북향이기 때문에 해가 잘 안 들어요. 좀 답답하고 어두침침한 느낌이 듭니다. 가족수가 적다면 이런 데 서재로 쓰기 괜찮죠.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84B는 타워형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99세대. 거의 비슷해서 여기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12블럭을 보겠습니다. 12블럭 단지 배치도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정남향입니다. 다 정남향이에요. 아무래도 햇빛 잘 받을 수 있는 5동이랑 4동이 더 좋겠죠. 그리고 1동하고 동간 사이는 꽤 넓어 보입니다. 자, 여기도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21, 24층 24층으로 돼 있고 낮은 건 10층짜리도 있네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게 64A 84세대로 구성되고요. 아예 이쪽 한 동 라인에 다 들어가네요. 여기도 3베이입니다. 여긴 가장 작은 평면인데도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평면도는 12블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74A를 보면 여기도 3베이.
여기는 정남향이라서 이 침실 3 같은 경우는 완전 정북향이죠. 많이 어두침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내려서 74B 같은 경우는 판상형, 나름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마통풍 되는 구조고, 뭐 이런 구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안방에 드레스룸도 들어오네요. 그리고 74C를 보면 여긴 다시 3베이 30세대고 여기 동 라인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74D도 판상형이네요. 포베이 판상형. 포베이 판상형인데 여기는 뭐 D급자 주방으로는 못 뽑았죠. 그리고 팬트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공공분양 치고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74E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84A. 뭐 84A랑 84B가 여기 위례 단지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아 보입니다. 평면도 자체가. 일단 둘 다 정남향이죠.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84A는 여기 알파룸도 있습니다. 84B도 알파룸이 있고요.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여기 붙박이장을 놓고 옷을 넣어놓으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부족하면 여기 알파룸을 쓰면 될 것 같아요. 84A는 맘수룸 이런 건 처음 보긴 하는데 뭐 어머님들을 위한 거겠죠. 맘수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도 있네요. 팬트리. 이렇게 보면 B보다는 A가 더 좋네요. 어차피 B는 3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84C가 투베이 타워형인데 타워형 치고는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발코니가 있으면 여기도 환기가 이렇게 좀 되긴 돼요. 그리고 안방이랑 침실 2개 그리고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84C도 타워형이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평면도를 쭉 봤습니다. 평면도가 뭐 전체적으로 이쁜 편은 아니에요. 보통 서울에서 분양하거나 이 공공분양들 평면이 민간 분양처럼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여기 전매 제한, 뭐 전매했을 시 처벌 같은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불법적인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편하시죠? 해가 이렇게 이쪽이 남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남서인데 거의 남향에 가깝죠. 여기 남서, 이쪽만 남동향이겠네요. 여기 남동, 여기도 남동. 이런 식으로 남동향이 많이 없고 대부분 남서향, 그리고 여기는 거의 남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평형이 6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뭐 소득 조건이나 자산 조건처럼 이렇게 까다로운 건 없어요. 일반 공급에선 없고 특별 공급만 있는데 그거 말고도 후분양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맞춰야 되고 신경 쓸 게 꽤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고 부적격 안 나게 청약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청약 통장도 뭐 2200 정도는 넘어야지 당첨선일 거예요. 근데 2200 넘을 정도면 진짜 거의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이번에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드디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10,000명은 저는 못 넘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구독자 10,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청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도 해주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위례 청약 잘 노려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위례 5블럭, 12블럭의 청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